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지수가 늦게 빠지지만 매매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주간 실거래 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매매는 버팁니다. 매매는 버팁니다. 호가를 낮춰서도 버티고 어떻게든지 버텨보지만 전세는 공실로 두지 않는다 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버티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대구 매매지수 마이너스 0.18, 전세지수 마이너스 0.28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더 많이 빠지는 상황으로 왔어요. 부산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 제목에서 붙여본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전세의 지도를 보고 여기 세종시 있는지요? 여기 호수가 있었나? 여기 호수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호수가 있었나? 파랗게 있잖아요. 그 대구에도 호수가 생겼어요. 이 전세의 이 지수가 마이너스 0.25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전국이 불타오르려면 빨간색으로 이 영역들이 표시되어 있으면 분위기가 좋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소폭 증가하는 금요일 42,000건 넘어섰어요. 다음 주 되면 43,000건도 살짝 구경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자, 전세 물량 좀 예외적으로 어제도 물량이 늘고 오늘도 물량이 늘었어요. 이런 보통 물량이 많이 쌓이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목요일은 보통 물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다. 그러면 향후 물량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빨리 늘어나요. 지금은 월세 물량이 연초 대비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전세 월세 늘어나는 속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월세가 더 빨라진다. 전체 임대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매매 거래량, 거래대금 등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3건, 거래량 다시 또 많지 않습니다. 신고가 비율은 20% 정도 되고요. 5월 거래가 10건 신고되었어요. 2112건. 이렇게 보면 남은 거래일수가 6일인데요. 6일. 아니네요. 남은 거래일수가 5일이네요. 5일. 하루에 20건씩 신고될까요? 그래야지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인데 아무튼 지난달이 꼭지였다. 6월 더 많아질 조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격 상단부터 보시면은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한 이 편한 세상 광안비치 이거 도대체 얼마인가요? 대략 한 15%. 물론 이 와중에 상승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격 많이 빠진 곳 엘리트 빌라 중동에 위치한 엘리트 빌라 같은 경우에는 58평형 4억 5천 1억 5천 빠졌어요. 20% 이상 빠졌습니다. 나머지 보합 정도 거래는 건너뛰고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이거는 분양권 상태의 매매가 아니네요. 요거는 등기 친 이후에 매매가 나타났네요. 84제곱미터 4억 1,700 15층이면 층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굳이 등기까지 치고 이렇게 팔아야만 했을까? 무려 2억 가까이 떨어졌으면 30% 이상이잖아요. 좀 큰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보합 정도 건너뛰고 다대동 롯데캐슬 모른데 15% 정도 하락한 가격 보이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 없는 것도 많이 보이고 이 신고가 1,0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약간 상징적인 의미의 신고가 그냥 올랐다 이런 정도 맛보기 정도 그 정도 수준 한 15% 20% 정도 오른 용두산 멘션도 하나 보이기도 하고요. 15% 정도 하락한 명진 두산 위브 포세이돈 이 퍼센트를 자꾸 적는 이유는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에 조금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마이너스 0.01%의 위력이 이 정도구나. 대구처럼 마이너스 0.18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 15% 20% 지금 하락하는 거래가 나오는데 그때 되면 20% 30% 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숫자가 요 마이너스 0.18. 집값 100% 200% 올랐는데 0.1% 0.2% 떨어지는 게 뭐 그래 심하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20% 정도 하락한 정관읍 이지도원 그리고 15% 정도 하락한 하단동 SK뷰
자, 이렇게 계속 가격 하락하는 모습. 쌍용, 스이다돔, 20% 정도 하락했는 거. 요런 숫자들이 익숙해지게 나타난다, 그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몇백만원. 그래서 신고가 비율은 거의 20%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야, 이거 정말 알짜가 아니다. 정말 요런 식으로, 일동 파크 맨션처럼 1억 3,500 하는 것이 100% 올라서, 2억 6,900이 되었는데, 요런 정도 신고가들, 이거 아니더라도 한 30%, 30%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신고가들이 나오면은, 그 숫자만 아마 추려본다면, 신고가 비율이 지금은 현재 20%로 나오지만 아마, 10% 이하로, 혹은 뭐 한 7, 8% 정도,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할 걸로 느껴집니다. 거래 대금 연초에 3억 1천까지 올라갔던 것이 6월달은 아직 거래가 많이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2억 7천까지 거의 4천만원 가까운, 건당 거래 대금이 4천만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해서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자, 5월의 거래량 참 요거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좀 일부 깎아주는 영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주택자 되는 사람들은 이때 팔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았다. 6월의 거래량은 더 적을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3억 미만 거래 비중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빵빵 올라가고 방금 보셨던 3억 이하 거래량은 좀 줄어듭니다. 좀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더 비싼 것을 막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싼 물건 그러면 좀 작은 수익, 비싼 물건 하면 더 큰 수익,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 상승기와는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들. 똑같은 차트를 보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거래 5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어요. 분양권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양권 매물 제가 간혹 조사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는데요. 분양권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제동 레이 카운티 13억 5천까지 호가했다. 11층이 13억 5천, 26층이 한 10억쯤 해야 되나요? 또 이게 또 방향이 다르나요? 뭐 바다가 보이고 이래야 되나요? 어쨌든 8억. 굉장히 큰 가격 차이, 무려 5억 정도 가격 차이,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이 있네요. 대연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가격 6억 9천까지 갔던 것이 1.4억 하락. 그 아래에 덕포동 사상 중흥 S클래스 마찬가지로 1억 그 정도 하락. 요 숫자들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게 점점 커지면서 야, 저거 팔아서 남는 거 있나? 이렇게 야, 저거 분양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막 100대 1이 넘어갔는데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대구하고 시간차가 지금 어제자로 주간 실거래 지수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 게 7개월 차예요. 7개월 차. 그전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시차였거든요. 아마 요 시차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분양권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거래량이 정말 바닥을 기는 현상들.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별로네 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해보면은 더 싼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전세 거래량 10% 살짝 넘어가는 신고가 보이고요. 거래량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금 2224건 예년 정도의 흐름. 전년 동월과 전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3개 정도 상승했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쳐보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상승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아파트는 지금 안 보이고 2020년도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뭐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 시점이 되었는 아파트들 잠깐 보시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은 올랐는데 전세가는 더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2020년 입주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2019년도 입주했는 아파트도 전세가가 5억까지 갔던 게 3억 5천으로 떨어진다. 1.5. 이거 돈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돈들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연 양운 내 안의 퍼스트 가격 3억 6천 신축인데요. 신축 3억 6천 가격대가 점점점 낮아지는 현상. 대구에는 지금 신축이 전세가가 3억 초반
3억 초반, 3억 중반도 잘 가기 힘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근래에는 2억 막 중반도 나오고요. 2억 중후반, 네, 2억 후반대 가격이 지금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 수순 따라갈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다. 나 이거 끝까지 가지고 달릴 거다. 부채 없이 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또 세월이 많이 흐르면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괜찮을 텐데 일단 큰 위기는 피해가고 보자. 근데 막상 이 5채를 가지신 분도 이 물건을 한 채, 2채 정리하려고 보면은 세금 덩어리예요. 세금 덩어리. 세금 덩어리여서 진짜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건지 아니면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겠는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한 개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요. 가격이 그전에는 팔면은 양도세가 한 3억 정도 나갔대요. 3억 정도 대구 물건이에요. 대구 물건인데 양도세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3억 정도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야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겠다. 그러면서 버텼는데 지금은 세금을 2천만 원 내면 된대요. 2천만 원. 세금을 2천만 원 내면 된다.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었다. 양도 차익은 왜 줄어드나요?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양도 차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들어 버렸다. 차라리 이때 높을 때 팔았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약간 후회의 빛을 비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잘 팔기가 쉽지 않죠. 사는 건 아무나 사지만 파는 건 정말 예술이에요. 자, 억 단위로 떨어졌는 가격 몇 개 보고요. 전세대 월세 비중 예년보다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전세 150건에 월세 100건 정도 거래된다. 과거보다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노란색 선, 2020년에 노란색 선만 봐도 전세 200건에 월세 100건 요 정도의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전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정말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준전세라는 걸 조사해봤어요. 준전세는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다. 근데 월세 한 20만 원씩 내는 경우 있잖아요. 월세 20만 원. 요 두 개를 20만 원 곱하기 480개월, 12개월 곱하기 4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것보다 보증금이 더 크면 준전세다. 요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20만원 곱하기 48개월, 480개월이 아닌가요? 48개월? 계산이 빨리 안 됩니다. 요거 곱해보면은 4,800만원, 480개월이 맞네요. 4,800만원 곱하기 하면 한 9,600만원 되죠. 9,600만원. 자, 요런 경우, 보증금 2억에 월세 20만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세에 준한다는 의미를 가진 준전세인데요. 준전세 현상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고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그 시기에 요런 준전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서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세 보증금 안 올리고 일부 월세로 받을래 하면서 나타나는 게 준전세 현상이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준전세 현상이 많이 나타났냐? 올해 1월달, 2월달까지 부산 계속 실거래 지수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세가 괜찮게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과거보다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3억 전세였는데 주변 전세가가 4억으로 올랐으니까 요 1억에 대한 차익만큼 대략 3.5% 정도 계산해서 월 35만 원 정도 받아야지 요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3억짜리 전세가 한 2억 2.3억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에게 이 차익만큼, 전세금이 오른 차익만큼을 부과해서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더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바로 요 준전세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밖에 못 받겠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 비중도 따지고 보면 실제 전세와 준전세를 합친 것 요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월세의 비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는 한 200집 살면 200건이 계약이 되면 월세는 한 100건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더라. 여기 왼쪽에 보시는 150대 100의 비율보다는 실질 전세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아지지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고요. 싼 전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높아진다. 그럼 과거에는 왜 이렇게 3억 미만 비중이 높았냐? 이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저렴한 집값이 오르면서 3억 당연히 전세가도 오르게 되고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다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작년 10월경부터 요 반절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 흐름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고 과거부터 작년 말부터 뭔가 분위기가 시름시름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던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대구 지역의 4억 이상 전세 비중은 한창 많을 때 2020년 뭐 이 가을경 이 무렵에 어느 정도 비중까지 갔었냐면은 25% 정도가 4억 이상의 전세에 살았어요. 전세 대출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기 자본 1억만 가져도 3억 대출 받으면은 뭐 금리 한 2.5% 하면 1년에 200 얼마인가요? 750만 원. 1년에 750만 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정도. 자기 자본 1억만 가지고 있어도 4억 이상 전세 사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반값 정도 수준. 지금은 이 상황이 달라졌죠. 전세 자금 대출도 금리 한 4% 이상 되죠, 지금 아마. 그럼 한 달에 한 120만 원 내야 되면 월세랑 크게 다를 거 없네? 뭐 요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고들도 막 터지잖아요.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여러 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차라리 월세로 살자.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야, 이건 너희 월세 살아. 너희한테 많이 부담시킬 거야. 많이 부담시킬 거야. 했던 분위기와는 아주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8월이 되건 10월이 되건 전세 대란은 없다.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2020년 노란색 선보다 여기서 해봐야 한 1,000만 원 차이 나면은요. 요거 5% 정도 하면 감당되잖아요. 맞죠? 1,000만 원 지금부터 만약 8월이 되었을 때 5% 정도 올려주는 금액 갱신거래하면 그 정도 올려주면은 되는 정도. 2021년 뭐 하반기나 2020년 이때 집값이 한창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면서 올랐을 때만 해도 전세 보증금은 2억 3억 더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집주인들이 지금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월세 거래량 예년의 거래량보다는 뛰어넘었고요. 월세 가격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조금 임차인에게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현재 3,555건, 전년 동월 대비 821건 부족한 모습.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